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사 조병관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지는 걸 보니 시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시즌이 다가옴을 알리는 신호탄 중 하나가 재고실사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혼자서 재고실사에 투입하게 되어 당황하고 있을 신입 회계사 분들을 위해서 재고실사 입회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고실사 입회 절차가 중요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재고자산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상품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재고자산 감사를 시작하려면 이렇게 먼저 재고자산의 T 계정을 그리게 될 거예요. 회사가 계속 감사 중인 회사라고 하면 이 기초 재고에 대한 확신은 작년 감사 절차를 통해서 얻었을 겁니다. 혹여나 초도감사라고 하면 기초재nek 테스트나 정기조서 열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기초 재고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매입액에 대해서는 매입액 TOD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기초 재고와 매입액이 확인이 되었다면 원가 회계에서 배웠다시피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서 매출 원가 및 기말 재고의 단가가 결정이 될 거고요. 이 단가는 단가 테스트라는 절차를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판매된 수량과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수량에 따라서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금액이 결정될 거예요. 회사들이 대부분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재고 자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전산과 실제를 맞추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여러분이 회계원리 시간에 배웠던 실지재고조사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기말 재고 수량을 확정한 후에 매출 원가를 확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에 남아있는 이 재고 수량의 확신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취하는 절차가 바로 재고실사 입회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 회계사가 취하는 절차 중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 재고와 매입액 그리고 기말 재고액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었다면 이 매출 원가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검증이 되는 이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고 실사 가시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을 여기 보이는 각 시점별로 알려드릴게요. 실사 업무를 배정받게 되시면 가장 먼저 회사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인차지가 알려주겠지만 혹시나 인차지가 잊었다. 그리고 혼자서 재고 실사를 가야 한다. 그렇다면 인차지한테 물어서 미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연락처를 받고 나서는 이메일과 유선을 활용해서 실사 장소의 위치, 교통편, 도착 시간 등을 사전에 회사와 조율해서 확정해야 됩니다. 확정된 내용은 인차지에게 공유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메일 정도로 공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실사 리스트를 사전에 수령 가능한지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엑셀 파일 형태로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샘플링 할 때 금액 기준으로 샘플링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해당 목적에서라도 금액 정보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지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포함해서 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일정 조율이 끝났다면 대략적으로 내가 확인할 재고 자산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재고 자산들마다 카운팅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보관 장소도 천차만별이거든요. 물론 대략적으로만 확인하는 정도면 됩니다. 또 투입하기 전에 미리 재고 수불부 등을 받아서 비중이 큰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 두면 그 재고 중심으로 카운팅하는 전략을 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작년에 투입했던 사람 혹은 인차지에게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그때 실사할 때 주의사항과 대략적인 그 커버리지를 몇 퍼센트 정도로 가면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서 가시면 좋을 겁니다. 투입하기 전에 준비물을 미리 잘 챙겨두세요. 먼저 쌀집 계산기, 이거 정말 필수입니다. 추운데 얼어있는 손으로 스마트폰 계산기 앱을 실행을 해서 누르려면 정말 답답해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가 스마트폰을 공장이나 창고에서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액정까지 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장갑 끼고 바로바로 수량 확인하는 데는 우리가 수험생 시절에 다루던 쌀집 계산기가 최고입니다. 꼭 챙겨가세요. 두 번째로 재고실사표 종이만 이렇게 달랑 들고 다니면서 수량을 체크하는 게 힘듭니다. 종이를 받칠 수 있는 서류철이나 서류판 같은 걸 챙겨가세요. 이거는 회사에 가서 빌려도 되는데 없을 경우도 있으니까 가방에 하나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필기도구도 잊지 말고 챙겨가세요. 특히 냉동창고처럼 추운 장소에 들어가야 된다면 볼펜보다는 연필이나 샤프를 추천드립니다. 추우면 잉크도 얼어서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샘플링한 내역 보기 편하게 칠할 수 있는 형광펜 이런 것들도 챙겨가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한용품을 꼭 챙기세요. 핫팩하고 장갑은 필수입니다. 복장도 정장 차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단단히 무장하고 가시면 됩니다. 핫팩 같은 경우에는 여분 몇 개 더 챙겨가서 같이 나온 회계사님 혹은 현장분들께 나눠드리면 점수도 딸 수 있고 어쩌면 유용한 정보 하나를 더 얻을지도 몰라요. 다섯 번째, 재고실사표 껍데기. 요거는 그냥 제가 적어둔 건데요. 요것도 챙겨가세요. 재고 실사한 내역 표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미리 챙겨가면 나중에 현장분들한테 서명 받기도 좋고요. 좀 더 회계 감사하는 느낌이 납니다. 이 재고 실사표 껍데기 파일은 블로그에 올려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쓰세요. 마지막으로 노트북. 재고 실사 때에도 노트북은 꼭 챙겨가세요. 특히 혼자서 투입하는 거라면 꼭 챙겨가야 돼요. 샘플링 할 때 노트북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뭐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때 노트북을 쓸 일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재고 실사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할 때 금융실사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현금 시제나 회원권 등 금융실사를 수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인차지한테 확인해서 가세요. 그리고 현장 방문해서 챙겨야 할 서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조에서 서면본에 회사들이 법인인감을 날인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랑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 같이 준비해뒀다가 재고실사 오는 사람 편으로 해서 회계법인에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닌지 제가 챙겨야 될 게 없는지 그런 거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실사 입회 당일에는 정신이 없을 거예요. 대략적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현장에 도착하시면 제일 먼저 재고 이동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재고 실사 동안 재고 이동을 제한해 두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재고 실사 중에도 재고가 계속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실사표와 실물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명 자료를 현장에서 챙겨 오셔야 됩니다. 또 창고 등에 도착해서 그 담당자분들한테 설명 들으시면서 회사의 재고 관리 상태도 한번 쓱 살펴보세요.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말이죠. 보통 외주 창고 등에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체적으로 창고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고 실사하기 전에 마음 단단하게 먹으셔야 됩니다. 사전에 리스트를 수령하지 못했다면 현장에서 실사표를 받을 겁니다. 될 수 있다면 엑셀 파일 형태로 받아서 노트북을 이용해서 샘플링을 진행하세요. 샘플링 진행은 랜덤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액 기반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각 법인별로 그 샘플링 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파일 형태로 수령이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실사표에서 직접 샘플링 진행하시면 됩니다. 샘플링까지 진행이 완료되면 실제로 실사 입회를 해서 수량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장부에서 샘플링을 한 내역을 회사에 알려주고 수량을 확인하는 걸 실무적으로는 뭐 book to floor 이렇게 부릅니다. 장부에 적힌 재고가 정말로 실제 하는지 그 실제성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대부분 이 절차는 잘합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세다 보면 그 완전성 테스트를 누락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실사하시면서 장부에서 샘플링된 재고를 세다가 그 옆에 있는 다른 재고도 장부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몇 개씩 골라서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사하면서 혹시 진부화된 재고나 폐기할 재고들이 없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 등이 경과한 건 없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존재한다고 하면 사진 찍어 두시고 인차지한테 꼭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실사를 진행하다 보면 차이나는 항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차이나는 원인이 다양하지만 크게 요 세 가지 경우일 거예요. 실사 중에 이동 재고 자산이 존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한 재고 자산 실사 리스트가 완전하지 않거나 원인 불명일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 이동 재고가 있다. 그렇다면 입고증이나 출고증을 꼭 받아오셔야 하고요. 재고 리스트가 불완전하다면 이거는 좀 큰 문제니까 인차지한테 반드시 보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원인 불명이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회사 측에 원인 소명을 요청을 해 주시고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인차지한테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드 철수 전에는 이미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 적혀 있는 세 가지는 잊지 말고
확인해서 수행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재고실사 리스트에 회사 담당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수령할 증빙들을 모두 수령했는지 이 여부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사 입회 업무가 끝났음을 인차지한테 전화로 보고해 주세요. 인차지가 수고했다, 철수해도 된다 라고 하면 그때 철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특이사항 등을 같이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드 철수 후에는 재고실사 입회한 내용에 대해 조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겁니다. 먼저 재고실사 당일에 받은 재고실사표에 내가 샘플링한 내역을 표시해 주시고 카운트한 내역을 기재해 주세요. 그리고 실사표하고 차이 나는지 여부를 조서화한 다음에 만약 차이가 나는 항목이 있다면 해당 차이 내역에 대해서 회사가 소명한 내역을 조서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고실사 조서에는 실사 장소, 실사 일자, 회사 입회 담당자, 담당 회계사 이 정보는 꼭 담겨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재고실사 중에 발견된 진부화 재고라던가 폐기 재고 이런 내용이 있다면 관련된 사진과 함께 기재를 하면 좋을 거고요. 재고 보관 상태나 재고 관리 상태 이런 내용들도 기술을 해주면 조금 더 좋은 조서가 될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재고실사 입회 절차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재고실사 입회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 통해서 미리 준비하셔서 무탈하게 첫 재고실사를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